그동안 정말 많은 일이 있었다기보다는 사실 제 신경에 어떤 아주 많은 일들과 그리고 최근에는 저 자신에 대해서 좀 생각을 되게 많이 해봤는데 아직까지도 진짜 발전시켜야 될 부분이 정말 많더라고요. 감사하게도. 제가 감사하게도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내가 만약에 지금 완벽한 인간이라면 인생 사는 게 별로 재미가 없을 것 같아가지고 아직까지도 발전시킬 게 굉장히 많다는 것은 걸어나갈 길이 아직도 정말 한도 끝도 없이 펼쳐져 있다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인생길을 걸어나가면서 제가 어느 정도까지 성장할 수 있을지 이제 그런 생각을 할 때면 흥분과 설레임을 항상 가져다 주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저희 이제 그러한 아직 부족한 면모들, 좀 미성숙한 면모들에 대해서 제가 할 수 있는 한도에서는 완전 100% 직시를 하고 인정을 한 것 같습니다. 유튜브를 사실 중단을 했던 이유가 다른 채널도 마찬가지로 중단했던 이유가 편집을 하고 콘텐츠를 만드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정말 너무 심했어요. 영상 만드는 것도 재밌지가 않고 편집을 딱 시작을 하면 한 중간까지 엄청 스트레스 힘들고 이제 중간부터 한 끝이 보이면 그때부터는 좀 재미가 느껴지면서 다 끝나면 뿌듯함 끝냈다 올리면은 업로드 했다 이러한 약간 성취감은 정말 잠깐 다시 다음 콘텐츠는 뭐 만들어야 되지 막 이런 생각하고 그래서 그런 사이클이 계속 지속되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저희 다른 채널 같은 경우에는 구독자가 지속적으로 계속 빠지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게 분명히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그게 뭔지를 잘 모르겠고 이게 되게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굉장히 스트레스고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순간 그냥 다 놔버린 거예요. 다 놔버렸어. 그래. 다 놔버리면서 이제 그때 생각을 했지. 내가 왜 이렇게 여기에 목을 메고 있을까? 내가 이렇게 힘들어 하면서 이걸 왜 하고 있을까? 도대체 포인트가 뭐지? 내가 이걸 왜 하고 있는 거지? 그러다가 생각을 했지. 최악의 케이스가 뭘까? 최악의 케이스는 사실 그거밖에 안 되거든. 유튜브 접는 거. 유튜브가 망하거나 아니면 내가 접거나 뭐 어느 쪽이든지 제가 유튜브를 더 이상은 안 하게 되는 것이 최악의 케이스인데 사실 유튜브 안 해도 제 인생은 괜찮거든요. 그게 뭐 최악의 경우라고 생각을 해도 내 인생은 괜찮아. 그래서 그때 사실 진짜 마음을 완전히 내려놓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일단 그런 딱 붙들고 있었던 욕심 같은 거 있죠. 그리고 뭔가 그런 압박감. 내가 이것을 하지 않으면 막 뭔가 더 잘못될 것 같은데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걸 바라지 않으니까 어떻게든 붙잡고 있었던 그러한 마음을 다 내려놓고 진짜 원 없이 맘 편히 쉬었어요. 여러분들은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박그린님은 박그린 채널에 영상 올린 지도 오래됐으면서 되게 오랜 기간 쉰 게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는 쉬어도 쉰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쉬었지만 항상 마음속에는 어떤 불편한 마음, 뭔가 내가 해야 될 것 같은 마음, 내가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런 것들이 저를 은연중에 계속 괴롭혔기 때문에 쉬어도 쉬는 게 아니었는데 최근 한 달간은 진짜 마음 내려놓고 정말 원 없이 맘 편히 쉬었거든요. 근데 드디어 이제 그러한 마음의 짐을 덜어내고 완전히 좀 부담감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나니까 그제서야 정말 진짜 이유들과 정말 저의 미성숙했던 부분들이 보이기 시작했고 그리고 최근에는 그것을 완전히 직시해서 좀 받아들이는 그래서 저의 넥스트 골, 다음의 목표는 무엇인가? 내 인생의 키워드는 이거였고 그 키워드를 갖고 한 10년 여간을 살면서 그래도 어느 정도 이루었다. 그러니까 저희 키워드는 균형이었거든요. 한 30대 초반부터 저 자신이 너무 감정적으로 불안정하고 기복이 굉장히 심하고 감정에 이끌려서 막 그렇게 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제 균형이라는 것을 키워드로 잡고 삶을 살아 나갔는데 그러한 키워드를 하나 갖고 마음속에 계속 있다는 것 자체가 저 자신의 어떤 바른 방향으로 성장의 방향으로 인도를 하는데 도움이 분명히 많이 된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30대 초반과 지금과 비교해서는 저는 지금 사실 감정적으로 굉장히 안정적이에요. 비교적. 그래서 이제는 이 키워드를 좀 바꿀 때가 됐다. 왜냐면 제가 직시한 저의 미성숙함들을 딱 인정을 하고 나니까 그럼 지금 내가 가져야 될 키워드는 무엇인가? 그 채널에 등장하면 안 되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한 적도 그러지 말 걸 그랬나? 근데 지금은 정말 잘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지금 저의 키워드가 뭐냐면 솔직함이에요. 솔직함. 내가 생각하는 것을 솔직하게 말하는 것은 여전히 약간 표면적인 부분이고 제가 얘기하는 솔직함이라는 것은
정말 그냥 있는 그대로의 나 자신을 드러내는 거?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건 싫어하건, 구독자가 많이 생기건 안 생기건, 떠나건 말건, 남들이 나를 욕하건 말건 간에 그냥 있는 그대로의 나 자신을 드러내는 바로 그러한 솔직함이 지금 저의 키워드가 됐어요. 어젯밤에. 굉장히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저의 약간 히스토리를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테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이런 얘기를 딱 조곤조곤 해드린 적이 없어요. 제가 여기에 이르기까지 어떤 과정들을 거쳤는지, 물론 제가 뭐 제 인생의 38년 인생의 전반적인 얘기를 들려드릴 건 아니지만, 이러한 방송인? 이러한 역사가 시작된 것이 제가 2015년도에 트위치 방송을 시작했을 때였어요. 이제 그때부터 이제 지금까지 뭔가 나 자신을 컨텐츠화 시켜서 사람들 앞에 내세우고 이야기하고, 그러다 보니까 유튜브도 하게 되고 이렇게 좀 연결이 쭉 되었는데, 지금까지 늘 똑같은 현상이 반복됐어요. 늘. 2015년도에 트위치에서 제가 게임 방송을 시작했을 때, 그때는 트위치에 한국 사람들도 거의 없었고, 그러니까 한국 스트리머가 있어도 한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스트리머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한국 시청자들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독일에 마침 있을 때 트위치를 알게 돼서 시작을 한 건데,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진짜 그냥 너무나도 단순한 이유였어요. 그냥 저의 취미생활 한번 가져볼까? 내가 그 당시에 리그 오브 레전드라는 게임도 해. 근데 잘해. 그리고 방송하면 재밌을 것 같고, 그냥 단순히 취미 정도로만 딱 생각을 하고 방송을 시작을 했어요. 근데 방송 시작한 지 한 달쯤 정도 됐을 때 제가 방송 장르를 바꾸게 되거든요. 게임에서 그림으로. 원래 방송이 이제 초창기 치고는 잘 되는 편이긴 했지만, 게임 방송은 워낙 경쟁이 치열해가지고 초기 스트리머들이 살아남기가 힘들긴 해요. 처음 치고 잘 되는 편이었지만 그렇다고 막 엄청 잘 되고 이런 건 아니었어. 그때 그림 방송으로 장르를 바꾸고 나서 방송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게임 방송에서는 만약에 시청자가 50명이 있어. 그러면 진짜 하위권이에요. 50명이면. 그렇다고 뭐 최하위는 아니지만 그냥 뭐 중하 정도? 중하? 근데 만약에 그림 방송에서 내가 50명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상위 10위 안에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뭐 그림 방송이나 그런 크리에이티브 방송을 하는 사람이 많지도 않았고, 또 컨텐츠가 그렇게 질이 좋지도 않았기 때문에, 제가 방송 장르를 바꾸고 나니까 일단 시청자도 게임 방송할 때보다 더 많아지고, 아무튼 되게 잘 됐어요. 제가 알기로는 제가 한국인으로서는 트위치 그 크리에이티브 채널에서 최초로 트위치랑 파트너십을 맺은 한국인이었을 거예요. 그 크리에이티브 섹션에서는. 항상 상 1, 2위권, 뭐 2, 3위권, 항상 3위권 밖으로는 벗어나지 않는 그런 순간이 좀 지속이 됐고, 그 한마디로 되게 잘 됐어요. 그리고 제가 벌어들이는 수입도 물론 다른 방송하시는 분처럼 막 1000단위 이런 건 아니지만, 제가 직장 생활을 하거나 이랬을 때보다 더 나은 수익이 벌리기도 했고, 그리고 수익이 좀 안 벌리는 달도 전혀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을 정도였기 때문에 되게 잘 됐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러던 어느 날 제가 또 슬럼프에 빠지게 되고 그렇게 도망을 치게 됩니다. 그 당시에 제 남편이 제 시청자였어요. 어제 얘기를 저한테 해주더라고요. 진짜 이해가 안 됐대요. 왜 이렇게 방송이 잘 되고 있는데 갑자기 방송을 중단하고 도망가는 건지 이해가 안 됐대요. 그리고 제가 다시 컴백을 하긴 했어요. 한 두세 달 뒤쯤에. 그러니까 그것이 아마 제 방송의 시즌2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다시 돌아오긴 했지만, 그래서 또 새로운 시청자들 유입이 되고 하면서 좀 새로운 커뮤니티가 형성이 되고 하긴 했지만, 이게 첫 번째 처음 시작했을 때처럼 막 신나고 재밌진 않은 거예요. 근데 그런 식으로라도 어떻게 뭐 그냥 약간 꾸역꾸역까지는 아니지만 그렇게 막 신나는 상태는 아닌 채로 방송을 한 5개월 정도 하고 나니까 더 이상은 방송이 하기가 싫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방송을 서서히 접게 됩니다. 그것이 저희 2017년도에 이제 방송을 완전히 접게 되었고, 그때 제가 굉장히 큰 슬럼프를 겪었어요. 되게 힘들었고, 저의 영상을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제가 거의 1년 내내 아무 일도 안 하고 있는 상태로 되게 우울감에 좀 압도된 상태로 1년을 살았어요. 이제 그러고 나서 2017년 한 후반기 12월쯤이 되니까, 안 보신 분들은 제가 이제 그 우울감 극복하기라는 영상 시리즈 3개를 편집해갖고 올린 적이 있거든요. 그걸 보시면 제가 2017년에 나와 2018년에 나를 비교한 그런 썸네일로 되어 있는 그런 영상이 있어요. 그 영상을 보면은 좀 더 자세한 그런 프로그레스가 나와 있는데, 자, 어쨌든 지금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은, 제가 이제 그 우울감을 드디어 극복을 해서 12월 달에 극복을 하고 나니까, 그러니까 다시 이제 약간 좀 생산적이고 긍정적인 에너지로 저의 그런 에너지의 흐름이 전환이 되고 나니까 또 그런 열정적인 자아가 돌아와서
뭔가를 해야겠다 싶은데 이제 그때 딱 든 생각이 아이들을 다시 가르쳐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딱 들었어요. 제가 20대 때 운 좋게 아이들을 가르친 적이 있는데 1년 정도 회사 자체는 굉장히 제가 싫어했지만 아이들을 만나고 가르치는 것은 제가 너무 좋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을 다시 가르쳐 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제가 그렇게 이제 영어 강사가 되었고, 사실 그 일은 저 자신의 균형을 찾는데 아주 큰 도움을 줬어요. 저는 여전히 아이들 가르치는 것을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2018년도에 저는 그 전해인 2017년도와 비교해서 아주 살아난 거죠. 이제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이제 그 당시에 제 남편이랑 매일 밤마다 얘기를 하고 막 토론 같은 걸 하고 의견을 나누고 막 그랬었어요. 제가 인터넷에 그냥 눈팅을 하잖아요. 저는 뭐 댓글파는 아닌데 눈팅은 많이 하거든요. 뭐 어느 순간 페미니즘이 약간 대세가 되면서 뭐 그거까지 괜찮았는데 약간 흐름이 좀 이렇게 되면서 타이코르셋이라는 운동이 시작이 됐는데 가만히 보고 있으니까 이건 좀 아니다 싶은 거예요. 남편이랑 막 열띠게 얘기를 막 했어.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사람들이 이런 걸 한다. 근데 난 이렇게 생각해. 또 남편은 저랑 생각이 되게 비슷한 사람이라서 둘이 서로 막 맞다고 하면서 막 얘기를 하다가 유튜브를 뭐 찾아봤어요. 혹시 나와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서 이러한 얘기를 하는 영상을 찍은 사람이 있지 않을까 싶은 마음으로. 근데 그 당시에 제가 찾아봤을 때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정말 즉흥적으로 그 새벽이었는데 즉흥적으로 카메라를 그냥 켜고 대본 없이 그냥 아무 말 대잔치처럼 하고 싶은 말을 다 한 거예요. 그냥 아무도 이런 말을 안 하는데 나는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으니까, 내가 그런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으니까 그냥 내가 그런 사람이 돼야지 해서 그냥 올린 거예요. 제가 그것을 올렸을 때 사람들이 이걸 보면 이렇게 생각하겠지? 그런 거 진짜 단 하나도 없었어요. 제가 누누이 말해왔지만 아무도 제 영상을 안 볼 거라고 생각을 했고, 막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뭐 유튜브로 구독자 1000을 모으려면 이렇게 해라. 뭐 초반에 바이럴을 타고 뭐 이렇게 하고 싶으면 이런 막 그러한 방법들이 있는데, 저는 애초에 그런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올려놓고 끝이었어요. 아무것도 안 했거든요, 진짜. 근데 저의 예상과는 달리 첫 번째 영상이 한 1주 정도 지난 시점에 유튜브 바이럴을 타게 됐고, 그럼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제 영상으로 순식간에 끌려오게 됐어요. 그것이 저한테 작년에 있었던 일이죠. 작년 6월 달에. 그러면서 사실 좀 방황을 많이 했어요. 예전에는 그런 일이 나한테 생긴다면 어떨까라고, 마치 그런 일이 나한테 있으면 어떨까 생각해 본 적도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다른 사람들한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걸 보면은 그냥 되게 좋아 보이고 신기하고 되게 부럽고, 나한테도 저런 일이 생기면 되게 좋을 것 같다, 뭐 그런 생각 은연중에는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막상 그런 일이 저한테 생기니까 이게 쓰나미를 몰고 오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사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쭉 저는 방황하다가 이게 맞는 것 같다 해서 이거를 또 하다가, 또 아닌 것 같아서 좀 방황을 하다가, 또 이게 맞는 것 같아서 이거를 하다가, 어느 순간은 완전히 포인트를 잃고 내가 지금 뭐를 하고 있는 거지? 내가 원하는 게 뭐지?에 대해서 그런 걸 다 잃어버리고 방향을, 내가 지금 뭐를 하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으니까 하고 싶은 말은 진짜 많다고 느껴지는데 입이 떨어지질 않는 거예요. 말이 안 나와, 진짜.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처음에 어떻게 말을 시작해야 될지조차를 모르겠는 거야. 그래서 저는 그렇게 박그린 채널의 컨텐츠 만드는 것을 중단하게 돼요. 근데 이제 그때만 해도 뭔가 여러분들이랑 나눴었던 교감이라든지 제가 드렸었던 뭐 약속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계획 같은 것들, 뭐 그런 등등의 이유로 인해서 저는 좀 부담감이 있는 상태였어요. 저의 어떤 두려움 때문에. 내가 이대로 떠나버리면 사람들이 나를 잊어버리겠지? 나는 이 커뮤니티를 계속 끌고 나가고 싶긴 한데, 이대로 내가 그냥 아무것도 안 해버리면 나는 완전히 잊혀지고 이 채널은 완전히 죽은 채널이 될지도 몰라 라는 생각을 했고, 그러므로 인해서 제가 생방을 좀 꾸역꾸역 하기 시작했죠. 항상 꾸역꾸역은 아니었을 거야. 어떤 날은 진짜 하고 싶어서 순수하게 하고 싶은 마음으로 한 날도 있었겠지만, 분명히 그런 부담감 때문에 해야 될 것 같아서 한 날도 분명히 많이 있었어요. 이제 또 그 와중에 저는 또 타일러 주세요라는 저의 세 번째 유튜브 채널, 그 채널도 마찬가지로 그냥 만들어 놓고 제가 첫 영상을 이제 제 남편이랑 패딩 쇼핑을 한 영상을 만들었어요. 제가 그 영상을 만든 이유는, 저희는 굉장히 2017년도에 너무나도 가난했기 때문에 제가 남편한테 5만 원짜리 패딩을 사입혔었거든요. 근데 이제 2018년도가 되고 좀 생활이 피니까
이번에는 좀 그래도 좋은 패딩을 장만을 해주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진짜 그러한 브랜드 쇼핑은 저나 제 남편이나 둘이 같이 해본 거. 저도 근데 제 인생을 통틀어서도 거의 처음이었기 때문에 가기 전에 정보를 좀 많이 알고 싶어갖고 유튜브를 찾아봤는데 그렇게 여러 브랜드의 정보들이 나와 있는 영상 콘텐츠는 단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런 게 없구나. 그러니까 내가 만들어야겠다. 그러니까 박그린 채널과 되게 비슷했던 거예요.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내가 해야겠다. 타일러 주세요 채널도 이러한 콘텐츠가 없으니까 내가 만들어야겠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왜 그렇게 그 영상 하이 퀄리티였냐? 저는 단순히 그때는 정말 자기 만족으로 퀄리티를 그냥 그렇게 높인 것이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나는 그것을 그렇게 많이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많이 알리고 이것이 뭐 빵 터져가지고 뭐 잘 되는 막 그런 걸 바란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내가 어느 정도의 영상을 만들 수 있는지가 궁금했었던 것 같고 제가 20대 때 또 영상 쪽에 들을 했었고 디렉터가 꿈이었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좀 그러한 저의 그런 내면의 열정이 좀 그 영상에 투영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퀄리티가 좋은 영상이 나오게 됐고 그런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저는 그냥 만들어 놓고 끝이었어요. 심지어는 저의 친구들이나 저희 엄마한테조차 그 첫 영상을 만들었다는 것을 알리지 않았어요. 그러더니 또 2주가 지났는데 2주가 지난 어느 순간 이게 또 어느 날 갑자기 뷰가 막 터지더니 이건 진짜 거의 말이 안 되는 수준으로 뷰가 막 터지는 거야. 진짜 저나 남편이나 그 당시엔 이게 도대체 뭔 일이지? 제가 그때 그 영상 하나로 거의 구독자 3만을 달성했었어요. 이건 거의 미친 거예요, 진짜. 우와, 진짜 나는 예상하지 못했었던 일이지만 이런 일이 생겼다. 되게 신기하다. 아, 나는 앞으로 유튜브를 정말 열심히 해야겠다. 그래서 내가 유튜브를 성공해가지고 진짜 구독자도 많이 만들고 좋은 영상도 많이 만들고 그럼으로써 커뮤니티도 만들고 해서 그럼으로 인해서 돈도 많이 벌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저의 그러했었던 애초에 생각과는 달리 초반 한두 달 정도는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 첫 번째 영상을 2018년 11월 달에 올렸다면 한 2월 달 정도부터 구독자가 줄어들기 시작하는데 지금까지라고 치면 5개월 동안 구독자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그런 와중에 저는 또 갈피를 잃고 진짜 우왕좌왕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영상을 만드는 것도 진짜 사람들이 뭐를 보면은 재밌어 할까 초점을 맞춰서 어떻게든 떠나가는 구독자를 잡으려고 되게 안간힘을 썼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안간힘을 썼다는 게 진짜 맞는 표현이 너무 힘들었어요. 영상 편집하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구독자가 떠나가는 게 힘들다기보다는 영상 편집하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었고 끝마치고 나면 잠깐의 뿌듯함, 그 다시 시작되는 압박감. 다음 영상은 뭘 만들어야 되지?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몇 달 동안 지속을 하다 보니까 더 이상은 진짜 이렇게 살기가 싫더라고요. 내가 왜 이러고 있는 거지? 박그린 채널도 그렇고 타일러 주세요 채널도 그렇고 첫 영상 만들었을 때 저는 아무런 부담 없이 그냥 제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싶은 얘기를 한 것일 뿐인데 어느 순간 저는 영상 퀄리티는 이 정도가 돼야지 사람들이 보면은 재밌는 컨텐츠를 만들어야지. 박그린 채널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생각하니까 내가 거기에 좀 부응을 해야겠지. 이를테면 저는 그 박그린 채널의 첫 번째 영상 내가 탈 코르셋이 불편한 이유라는 영상을 절대로 싸우려는 의도 혹은 내가 맞고 니네는 틀려 라는 의도로 만든 게 아니에요. 저는 그냥 단순히 제가 생각하는 것을 얘기했을 뿐이고 혹시 내 얘기에 공감하는 사람 혹시 내 얘기에 도움을 받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겠지. 하지만 일단 첫 번째로는 내가 이 얘기를 해야겠어. 그래서 거기에 초점이 맞춰졌던 것 뿐이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이 양쪽의 그룹들, 그러니까 의도치 않게 저를 응원해 주시는 분들은 안티 페미니스트적인 성향을 가진 분들이 많았고 저를 공격하시는 분들은 그 페미니스트이신 분들이 많았는데 나는 정말 그러려고 만든 것이 아니고 그리고 내가 누군가랑 편을 갈라서 싸우고 내가 맞다고 남들을 바꾸려고 하고 사실 그거는 제 인생의 그 큰 목표와도 전혀 상관이 없는 사실 굉장히 거리가 먼 일이거든요. 근데 그런 일이 벌어지면서 저도 모르게 휩쓸려 버린 거죠. 그래서 어느 순간 내가 정말 원하는 것과는 거리가 있는 영상을 만들고 있고 아무튼 지금 보니까 그런 영상들이 좀 있더라고요. 내가 이기고 싶어서 만든 영상들, 내가 옳다고 말하고 싶어서 만든 영상들, 나의 어떤 오만으로 제작된 영상들이 상당히 좀 많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그러한 바탕에서 제작된 영상들이 정말로 제 마음에 들 리는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갈피를 잃은 것이고 타일러 주세요 채널도 마찬가지. 어느 순간 갈피를 잃고 뭘 하는 건지 모르겠다 해서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그 두려움으로 인해서 어떻게든 붙들고 있었던 그 마음을 확 놔버렸고 그렇게 한 달 정도 지금 쉬었고 너무 진짜 모처럼 만에 진짜 마음의 평화를 찾아서 아무런 부담감 없이 너무나도 잘 쉬고 돌아온 지금 이 시점에서 드는 몇 가지 생각들이 있는데 자 일단 드는 몇 가지 생각들이 있는데 여기까지 얘기했어요. 여러분 채팅창 잠깐 볼게요.